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과제는 잘 과제 하신 분, 손 안 드신 분, 뭐 제 아는 분인데, 네. 네, 과제 할 만 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저희가 또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그거를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또 좀 타이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다양한 어크놀로지먼트를 좀 명시를 하고 갈 것 같은데요. 성킨 교수님의 강의 자료, 앤드루 응 교수님의 강의 자료, 그 다음에 김효연 교수님, 황성준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페이스북과 미디엄 채널을 참고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으니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과제 1번이 어떻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 처음에 당연히 깊은 레이어가 좋겠지 하고 MLP를 많이 쌓아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10개, 20개도 쌓아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안 되죠? 이게 항상 MLP고 M리스트 태스크여서 진짜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예민한 때도 있었고 생각보다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혹시 권순재님 한번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이번 과제 어떠셨는지. 생각보다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다른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불편함? MLP들 내일수가 바뀔 때마다 매번 코드에 직접 쳐야 돼서 모르겠어요. 아, 네. 네, MLP 히든 레이어가 바뀔 때마다 매번 코드에 직접 쳐야 한다는 불편함을 바로 지금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를 여러분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 불편함을 적어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네, 이게 수가 바뀌는데 코드에 직접 쳐야 된다. 이거 너무 불편하죠? 두 번째는 실험 돌리는 거 여러분 좀 빨리 끝나셨나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막 한 실험 10개만 해도 10개씩, 1시간씩 걸리잖아요. 네, 이거 되게 화나고요. 그 다음 같은 코드인데도 혹시 결과가 다른 걸 보셨던 분? 이 어큐러시가 조금씩 다르죠. 네, 그런 것도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트레인 로스는 줄어드는데 밸리데이션 로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확인하신 분? 네. 확인 못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면서 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그런 궁금증 같은 것도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직도 트레인 밸리데이션 셋, 그다음 테스트 셋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이거가 좀 아직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걸 약간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러한 불편함들이 분명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이걸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코드에 쳐야 하는 거는 저희가 모듈 리스트, 알그파스, 그다음 함수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거고요. 실험 오래 걸리는 거, 이거는 이제 GPU로 돌리는 법을 오늘 같이 볼 겁니다. 어떻게 파이토치로 GPU를 연산을 돌릴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는 같은 코드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저희가 랜덤으로 파라미터를 초기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점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번 같은 포인트에서 랜덤으로 그 이니셜라이즈를 하지만 같은 랜덤 값이 되도록 만드는 법, 이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거 이제 시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트레인 로스는 줄어드는데 밸리데이션 로스는 안 줄어들어요 라는 현상을 이제 겪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제 모델은 오버피팅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가 아니라 오전에 오버피팅이 뭔지, 그 다음에 왜 발생하는지,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어떠한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이런 오버피팅을 극복할 수 있을지,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오전에 또 할 거고요. 그 다음 오후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좀 세션을 길게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손 볼 게 많아서.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오후에. 네, 요것도 이제 이 셋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관련돼 있으니까 요것도 오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 타임 스케줄은요. 저희가 어사이먼트 1을 과제를 받았잖아요. 이 코드를 리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코드를 파라미터라이즈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좀 이론 위주로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GPU로 돌리는 거는 저번에 MNIST 그거를 가지고 바로 GPU로 돌릴 수 있게 바꿔볼 거고요. 네, 그 다음 점심 먹고 오버피팅에 대해서 배우고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점심 먹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볼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간단하죠? 네, 먼저 어사이먼트 1을 리뷰해 봅시다. 자, 어사이먼트 1의 그 목표가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간 골이 뭐였냐면 다양한 NLP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도 조절을 해가면서 다양한 모델들을 한번 트레이닝 시켜 보세요. 그러면서 이 MLP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라고 제가 좀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실험 결과도 정리가 가능하다면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면은 제가 분명 이제 요청한 코드는 이거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딘가 이제 작성하시는데 어딘가에서 시간을 많이 쓰셨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받은 결과물은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한 코드인데요. 자, 이 코드를 보고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다. 이거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포워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요. 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히든 레이어만큼 포분을 돌리셔서 이분이 이제 히든 레이어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거를 변수화를 해서 히든 레이어를 마치 내가 변수로 바로 자동으로 만들겠다라는 코드의 그런 목적을 갖는 코드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렐루만 지금 n번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렐루만 계속 n번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거의 원 히든 레이어 뉴럴과 다를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네, 리니어 원 레이어니까 뭐 인풋이 그때 784차원이었나요? 맞나요? 네, 784차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거를 리니어 x1이 아웃풋 히든 유닛이니까 뭐 히든 유닛이 적당히 이분이 뭐 여기 보니까 한 100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럼 100으로 갔다가 네, 그 다음 바로 렐루로 넘어오죠. 그럼 이 100차원짜리 이제 벡터가 렐루를 히든 레이어 n번만큼 들어갈 텐데 그러면 렐루는 똑같은 렐루잖아요. 그래서 렐루를 한번 거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니어 2를 거쳐서 이제 10차원으로 갔습니다. 네, 이런 코드도 하나 있었고요. 혹시 본인의 코드가 이렇진 않았는지 한번 다시 두들겨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네,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션인데 히든 레이어 그리고 히든 레이어 수만큼 저희가 리니어 레이어를 또 생성을 해야 돼요. 보면은 말 그대로 렐루만 있고 히든 레이어를 중간에 더 거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였다. 네, 그 다음에 렐루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리니어 X를 하고 거기에 렐루를 취해줘야 된다. 네, 간단하죠? 네, 질문하세요. 그러면 리니어 레이어를 레이어 생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만 생성하고 왜 그걸 계속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다. 자, 질문을 정리하자면 왜 그러면 그래요, 리니어를 n번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리니어를 하나만 만들고 그거를 n번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한 답은 반반입니다.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n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MLP를 만들고 싶은 거라면, 그죠? 근데 하나만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실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n개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쉐어링 테크닉을 쓰고 싶다. 그건 이제 오버피팅을 낮출 수도 있는 기법인데요. 그건 이제 파라미터는 한 개지만 그 하나가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에 대한 답은 목적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지금은 이렇게까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핵심은 그냥 MLP 만들 때는 리니어 레이어도 n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또 다른 리뷰. 여기 모델 아키텍처를 봤는데요. 이제 원, 투, 근데 갑자기 부악 하고 이걸 이렇게 다 쳐오셨더라고요. 네, 약간 노고에 박수를 쳐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100레이어짜리 모델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100개를 복붙해서 막 여기까지 가고 막 코드 막 200줄 되어 있고 이럴 순 없겠죠. 네, 좋지 않았던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였는데, 제가 드린 샘플 코드 아니면 제 강의 때 소프트맥스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했었잖아요. 근데 왜 활용을 안 했었죠? 김동주 학생? 네, 맞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이미 지금 소프트맥스가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생성하고 이분도 그래도 잘 쓰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쓰지 않는 거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지우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리뷰였고요. 이제 조금 잘한 이그젬플도 모아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모듈 리스트를 어떤 분들이 되게 잘 찾아서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못 찾으실 줄 알았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분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히든 노드라는 뭐 어떤 인풋을 받았고요. 네, 이게 뭐 리스트인가 보네요. 리스트인데 이제 히든 유닛 수가 이렇게 뭐 200, 200, 200 이렇게 있는 리스트인가 봐요. 네, 아, 본인의 코드시군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리니어스라는 어떤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 안에는 보니까 nn.linear가 뭔가 연달아서 들어가 있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성했냐면 이제 depth보다 한 개 적은 개수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드는 이제 요건데 요거에 이렇게 두 개씩 보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레이어를 맞춰서 아주 효율적으로 짠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리니어스라는 오브젝트에는 파이썬 리스트고 그 안에 nn.linear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이 모듈 리스트를 썼을까요? 굳이 리니어를 왜 다시 한번 이걸 감쌌을까요? 에 대한 질문이 생기죠? 그죠? 혹시 여기 아시는 분? 물론 본인은 아시겠지만 네, 요거는 이따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한 분이 모듈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모듈 리스트에 어펜드를 했네요. 어펜드 비슷한 방식으로 n개. 네, 여기도 히든 리스트 -1 개수만큼 어펜드를 잘 하셨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냥 그래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네, nn 모듈 리스트를 잘 찾아주셨어요. 이건 뒤에서 설명해 볼게요. 좋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세이프 코딩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먼저 nn 모듈 리스트 마찬가지로 잘 써주셨고요. 보시니까 타입을 이제 체크하셨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히드딤이라는 게 각 레이어들의 히든 유닛이 인풋으로 오는 어떤 리스트 스트럭처 아니면 어레이 스트럭처인데 이분은 이제 대비를 하신 거예요. 이게 파이썬 리스트일 수도 있고 넘파이 어레이일 수도 있고 토치 텐서일 수도 있겠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다 나누셔가지고 잘 만드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근데 이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타입을 체크하실 때는 타입이랑 넣는보다는 isInstance라는 파이썬 내장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쓰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또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이번 피드백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로스점 백워드를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거는 저희가 알겠죠? 뭔가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구해질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옵티마이저 스텝을 호출하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또 되죠. 근데 그분이 보셨을 때 왜 옵티마이저랑 로스랑 관련이 없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로스.백월드에 계산된 걸 이 옵티마이저가 활용할 수 있는가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약간 여러분도 이 질문에 공감하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은 저희가 옵티마이저를 만들 때 모델.점 파라미터를 인풋으로 넣어주는 데 있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그래서 로스랑 어떻게 얘가 연관이 있는 거지?
라고 질문 드릴 수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파이토치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먼저 이 MLP 모델을 하면은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모델은 이제 파라미터가 이렇게 랜덤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저희가 그때 막 W랑 B가 랜덤으로 초기화되는 거 다 봤죠. 근데 이제 토치점 텐서라는 저희가 흔히 쓰는 이거는 그냥 파라미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라디언트도 텐서로 저장을 하게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각 파라미터들의 그라디언트도 처음에 0으로 아마 초기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랜덤으로 초기화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옵팀점 요거를 이제 인풋으로 줘서 옵티마이저를 만들면 저기 이제 파란색 걸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옵티마이저 친구가 오케이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는 내가 앞으로 담당할게 라고 저희가 알려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옵티마이저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모델에 인풋 X를 넣으면 프레드 Y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X가 이 파라미터들을 거쳐서 프레드 Y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CLS 로스 같은 걸 활용을 해서 true Y랑 프레드 Y를 비교해서 로스까지 계산을 했죠. 값이 그럼 띡 하고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로스점 백월드를 딱 진행을 하면은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의 편미분이 진행이 돼서 이 로스를 줄이기 위한 그라디언트들이 이제 그때 계산이 됩니다. 내부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옵티마이저 점 스텝을 누르면 이 옵티마이저는 얘가 이 파라미터를 담당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의 그라디언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라디언트가 뭐 계산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아까는 이제 뭐 0.1이었는데 그라디언트가 마이너스 0.1이었으면 값을 반대 방향으로 더 키워야겠죠? 그래서 뭐 0.2로 하고 그래서 얘가 요 값들을 활용해서 이 값들을 다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니면 혹시 뭐 썼어? 네, 할만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옵티마이저 .0 그라드를 꼭 코드 앞부분에 모델 이발이나 트레인이랑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해줘야 이 파라미터 그라디언트가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돌았을 때 이 그라디언트들이 충돌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조금 더 학습이 되는 파이토치 내부의 구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NL. 모듈 리스트랑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럼 아까 그분들은 그냥 리스트를 바로 안 쓰고 NL. 모듈 리스트를 썼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NN. 모듈 저희가 모델을 이제 NN. 모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NN. 리니어 같은 걸 추가를 하면은 저희가 옵티마이저에 등록이 제대로 안 됩니다. 네, 이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옵티마이저가 저희 모델의 리스트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NN. 모듈 리스트로 한번 인캡슐레이션을 시켜주면 옵티마이저가 걔네들에 있는 것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값을 바꿔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떠한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제 제 코드에 지금 보면은 저희가 넘버 오브 파라미터 출력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띡 하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막 히든 레이어랑 히든 유닛수를 바꿔봤어요. 근데 파라미터 수가 똑같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뭔가 잘못됐죠? 이런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계속 바꿨는데도 어큐러시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NN. 모듈 리스트 밖에 있는 그냥 리스트 같은 데 들어있는 모듈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파라미터 수가 안 바뀌는 걸 로부터 이 NN. 모듈 리스트의 필요성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전에. 네, 이건 뭐지? 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NN. 모듈 리스트에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옵티마이저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뷰를 끝낼 건데요. 여러분들 모두 8분 코드를 제출해 주셨는데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꼭 NN. 모듈 리스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코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